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시옵나이까. 크립토 토마토 암호화폐 소식을 들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찾아뵙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29일 암호화폐 관련 소식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행히도 오늘은 가격에 관련해서 약간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숨통을 틔워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랑 엊그제 저점에서 추매를 하셨던 분들은 지금 단타로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죠. 여러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전달을 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은 엔진코인에 관한 소식입니다. 엔진코인은 이더리움 블록체인 탐색기 중 속도가 가장 빠른 검색 엔진은 엔진X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너 왜 이러냐? 자, 엔진X는 이더리움 체인 안에서 블록체인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는 웹 탐색기이고요. 블록체인과 앱 데이터가 오가는 시간을 줄여서 기존 이더리움 블록체인 탐색기보다 30초나 더 빠르게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개미 무덤이 된 삼성전자 언제 부활할까? 이것은 코인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지만은 코인 못지않게 주식도 힘들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소식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5월 액면 분할 단행한 후에 26%나 떨어졌습니다. 액면 분할 후 개인 투자자들이 3조 5천억 원을 순매수한 반면 외국과 기관은 모두 팔아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이 이제 한통속이네요. 자, 특히 개미 투자자의 매수세는 5월에서 6월 사이에 집중이 됐는데 삼성전자 주가는 6월 초 5만원 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서 개미 무덤으로 전락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작질과 여러가지 공매도 등 그런 것이 판치는 주작 시장인데, 아니 주작이 아니고 주식 시장인데요. 이렇게 항상 암호화폐만 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이오스 관련 소식이 있습니다. 이오스 뎁들 중에 상위 10개의 뎁에는 매일 35,000여 명의 활동적인 유저들이 있는 반면에 이더리움은 그 어떤 이더리움 뎁에도 1000명이 넘는 하루 이용자 1000명이 넘는 그런 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죠. 그 다음에 블록체인의 미래는 아시아에서 찾을 수 있다는 기사가 있어서 잠깐 요점만 함께 보려고 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아시아는 블록체인 혁신의 중심이 될 확고한 위치에 놓여 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은 결제 솔루션에 관해 모바일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세계에 관심이 많아서 빠른 첫발을 내딛었으며, 많은 대중산업에서 이 새로운 형태의 기술은 점점 현실화가 되어가고 있다. 아시아가 기술 경쟁에서 1등을 자주 차지한다는 것은 전혀 놀라울 것이 없다. 아시아는 의심할 여지 없이 혁신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컴퓨터, VR, 로봇공학, IoT, 모바일 결제 방식을 채택한 첫 번째 대륙 중 하나였으며, 이제 그것은 블록체인의 이점을 완전히 수용하고 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예가 나와 있습니다. 중국은 블록체인 5개년 계획의 주요 부분이 될 것으로 공개적으로 예측을 했고요. 이제 한국인 중 3명 중 1명은 암호화폐 한 가지 혹은 다른 용도로 사용해 본 적이 있다라는데 정말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 한국은 블록체인을 포함한 신기술에 44억 달러를 투자했다. 정말인가요? 이거 혹시 다른 나라를 한국으로 착각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아무튼 태국의 낙천적인 암호화에 대한 시각으로 볼 때 그것은 많은 유망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자, 간단히 얘기해서 블록체인은 미국, 유럽, 그리고 세계의 다른 어떤 지역보다 아시아에서 더 번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 예로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게임 산업의 중심지다. 아시아의 게임 세계는 그 문화의 막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실 그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공동체들 중 하나이다. 특히 e스포츠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블록체인을 포용하는 은행 생태계. 동남아시아 인구의 27%만이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지만은 아시아 태평양 대륙은 전 세계 모바일 결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블록체인이 이것을 가능케 했다. 이 새로운 자산 등급은 모바일 기기를 소유한 사람은 누구든지 실제로 은행 계좌를 갖지 않고도 은행 계좌처럼 자금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 다음 이유로는 스마트 시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스마트 시티들에 대한 전망은 거칠고 기발한 이론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은 실제로 아시아에서는 블록체인 세계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현실이 되고 있다. 스마트 시티들은 매일 업무와 인프라를 자동화하기 위해서 상호 연결된 또는 분산된 기술을 사용한다. 우리는 여기서 교통, 통제나 공공 서비스와 같은 것들을 말하고 있다.
자, 중국은 현재 이 놀라운 혁명을 주도하고 있으며 말 그대로 수백 개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들이 향후 몇 년 동안 전국을 휩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천 아니에요. 인천은 그것이 현실화된 유일한 도시이다. 그래서 이 인천, 중국의 인천에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군만두를 시켜 먹잖아요. 그럼 블록체인에 A씨가 군만두 15개를 시켜 먹었다, 이런 것이 기록이 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뻥이고요. 자, 이러한 이유들로 해서 아시아는 블록체인 산업이 더욱더 크게 성장하고 특히 암호화폐 산업 역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대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돈보다 비트코인, 베네수엘라 비트코인 거래량 역대 최대. 지금 보시는 사진은 좀 간사한 슈퍼마리오 같이 생겼죠. 꼭 버섯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이미지인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베네수엘라의 비트코인 거래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경제 및 사회위기에 직면한 베네수엘라 국민은 국가 법정 화폐 대신에 암호화폐를 끌어모으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국내 화폐의 가치와 정책 때문에 안전자산 확보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엔의 보고서에 따르면 하루 평균 5,000명이 그 베네수엘라를 탈출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최저임금으로 치킨도 살 수 없다라고 합니다. 정말 비통한 현실이네요. 치킨 없는 인생이라니. 국제통화기금 IMF는 베네수엘라 물가 상승률이 이번 달에 이르면은 100만 %로 치솟을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였습니다. 100만 %입니다. 무슨 피카츄 100만 볼트도 아니고 100만 %로 이제 물가 상승률이 올라간다. 저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데요. 지난 8월에는 수도 카라카스의 한 주유소 쓰레기통에 버려진 볼리바르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그래서 이제 그 간사한 슈퍼마리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페트로라는 것을 만들었죠. 이제 오일머니, 오일코인이라고 불리는 페트로를 만들었는데, 페트로는 국민의 동의 없이 발행된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권을 만들려면은 페트로로 구매하라고 하고 국민연금도 페트로로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베네수엘라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남미 국가들과 날선 외교 공방을 벌이면서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강화해서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이제 최근 콜롬비아와 브라질의 우파 정부가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베네수엘라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거를 볼 때마다 그냥 국민들이 안타깝습니다.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서민이 고통받는 사회, 부디 이 암호화폐가 해결책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제가 예전에 공유를 해드렸었던 그 영상이죠. 이 길가에, 베네수엘라 길가에 우리나라 볼리바르라고 그러죠. 볼리바르 이렇게 버려져 있는 거 영상을 저는 공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참담한 현실입니다. 이게 다 10,000원짜리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무튼 안타깝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빵원이 되는 코인들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현재 있는 코인들 중에 95%가 망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있죠. 지금 빵원 된 코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스모크 코인 빵원이고요. 엠버 코인 빵원입니다. 스트롱 핸드 빵원이고요. 프리 코인 이름값 하죠. 니값 한다 그러죠. 빵원입니다. 공짜예요. 그래서 나머지 코인들도 이제 굉장히 가격이 낮은데, 이런 코인들을 혹시 공짜로 이렇게 살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짜 코인 한번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주사나 보자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거래하는 데 찾아가셔가지고 공짜로 막 사세요. 저희가 많은 수량의 코인을 살 수 있으면 저희들도 드디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세력이 될 수가 있겠죠. 이 공짜 코인, 빵원짜리 코인의 세력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저희가 방금 본 이 볼리바르, 길가에 널려있는 볼리바르 그런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망한 코인 회사들의 명복을 빌어봅니다. 하는 화폐 아니다던 암호화폐 만지작, 왜 그러는가? 자, 한국은행에서 암호화폐 거래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하죠. 한국은행이 암호화폐 지갑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하는 측은 해당 용역이 연구 목적을 위한 테스트라고 해명을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한 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과 관련된 암호화폐, 그것에 대한 보안성과 타당성 검증을 하는 것 같다는 해석을 내놨으나, 일각에서는 하는이 향후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하는 측에서는 절대 아니다라고 이렇게 부정을 했고요.
암호화폐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으며, 하나는 관계자는 현재 보고서 분석이 끝나지 않았고 내부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개념 검증 차원에서 진행해왔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최근에 IMF 총재가 또 전 세계에 있는 중앙은행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려를 해볼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뒤처지면은 이제 욕먹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그 보험 든다 그러죠.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닌지 하고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너무 부정적인가요? 죄송합니다. 한은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은을 믿어봅시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뷰티 SNS 플랫폼 코스미가 일본 코인진자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코스미는 이제 코스모 체인이고 지금 시가총액이 327위라고 하고요. 이번에 코인진자와 업무 협약 MOU죠. 이것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사는 코인진자의 암호화폐 통합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코인뷰에 코스미를 탑재할 것이라고 합니다. 코인뷰는 지금 현재 일본 암호화폐 부분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자산관리 서비스라고 합니다. 자, 어제 있었던 일렉트럼 지갑 해킹 관련 업데이트 사항을 전달을 해드립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해커가 암호화폐 지갑 일렉트럼의 가짜 버전 업데이트를 유도를 해가지고 암호화폐를 탈취한 그런 사태가 어제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짜 페이지를 만든 것이고요. 프로젝트 웹사이트와 가짜 페이지가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런 가짜 웹사이트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로부터 가짜 업데이트를 유도를 한 다음에 거기서 프라이빗 키를 탈취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250개의 비트코인을 훔쳤다라고 하지요. 요즘 해커들은 이제 스스로 프라이빗 키를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머리를 써가지고 가짜 웹사이트를 그렇게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또 리플사의 이제 홈페이지를 완전히 똑같이 흉내낸 그런 가짜 사이트가 나와서 어제 또 그것 때문에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옛날에 미국에서 코인베이스 똑같이 생긴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이제 돈도 갈취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웹사이트를 방문하실 때 주소 확인까지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일본 소식입니다. 일본 금융청에서 말하기를 일본 암호화폐 사업자 등록을 희망하는 기업이 190여 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일본 금융청에서는 이번에 가상화폐라는 그런 명칭을 암호화 자산으로 변경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업계에서 반발이 굉장하다라고 합니다. 일본 가상화폐 암호화폐 사업자 협회장은 암호화폐 명칭 변경은 초심을 망각한 행위라고 지적을 했으며, 히라노 요이치로 블록체인 추진협회 대표이사는 화폐는 국가나 은행에게 의존하지 않고 가치의 이전을 가능케 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자산으로 단어를 바꾸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라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또 현재 업계가 이미 암호화폐라는 단어로 당국에 등록된 상태로 명칭 변경은 각종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 자산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과는 다른 시각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이것을 이제 더 귀속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있고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에 전달해드릴 소식도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후오비에서 이번에 많은 사람들을 내보낸다고 합니다. 명퇴시킨다 그러죠. 이 해고당하시는 분들 부디 새로운 직장을 이제 빨리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암호화폐 회사가 축구팀을 하나 샀습니다. 이 리버리움이라고 불리는 네덜란드의 암호화폐 회사는 스포츠 시장에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제 스페인 축구 클럽의 인엘체 FC를 구입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리버리움 같은 경우는 회사 소유의 클럽 게임에 대한 액세스를 얻는 유일한 방법으로 리버라는 자체 토큰을 사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인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리버리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OKX에서 이번에 새로운 서비스를 런칭을 하는데, 피기뱅크, 돼지코 은행이죠. 그 은행 서비스를 런칭을 하는데, 기존의 비트맥스에서 하던 거랑 비슷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를 이제 마진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그것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이자를 얻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그렇게 빌려주었을 때 여러분들께 돌아온 이자에서 85%는 여러분들이 갖고 이제 15%를 거래소가 떼어간다라고 하는 이런 날강도 돼지 같은 인간들이 돼지 같은 계획을 만들었네요. 물론 농담입니다. 장난삼아 한 말이고요.
자, 이러한 서비스가 실시가 된다라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역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마진 거래할 때 빌려주는 그런 코인들은 거래소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산은 안전하다라는 것을 이제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얼마 전에 있었던 빗썸 해킹 관련해서 대한민국 법원에서 나온 판결이 해외에도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법원에서는 해킹당한 것은 전부 다 사용자, 즉 투자자의 책임이다라고 이렇게 책임을 돌렸는데요. 자, 그래서 사연은 이렇죠. 이 박모 씨가 4억 7,5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빗썸에 넣고 거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같은 달에 누군가가 그분의 계좌를 해킹을 해서 돈을 다 그 이더리움으로 사서 빼가버린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박모 씨께서는 이제 굉장히 노여워했겠죠. 그런데 빗썸에서는 나는 책임이 없다 라고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원래 이 한국 법에도 은행이라든지 금융기관에서 해킹을 당하게 되면은 그 기관에서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그런 책임을 묻는 그런 법이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한국 법원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그런 금융서비스 기관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난번에 판결문에도 나왔듯이 우선 투기를 위한 수단이므로 그들은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데 너무 많이 안타깝습니다. 일본이라든지 해외 거래소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킹이 당하면 거래소에서 그래도 이렇게 그 본인의 개인의 100% 부주의에 대한 그런 해킹이 아니라면 거래소에서 이렇게 좀 보상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이렇게 사실 수가 있어요. 가격은 8불 정도 하고 있는데 이제 한국 돈으로 한 9천 얼마 되겠죠? 저는 처음에 먹는 건 줄 알았는데 먹는 건 아니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런 것이 있으면은 암호화폐 투자자로서 하나 들고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적처럼 말이죠. 자, 여러분 지금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제 시청자분들 모두 감기 꼭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또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야 토마토 오늘 수고했다 라는 의미에서 광고 영상을 한 편만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을 해주시면은 제가 채널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이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